자, 그래서 그 어드밴스드 레이더 어플리케이션에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더 그 고급 레이더 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테레오 레이더라는 것과 그리고 간섭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영어로는 인터페로메트리라고 부르는 분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분급 폴라리메트리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스테레오 레이더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스테레오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사실은 우리 항공사진에서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데이터를 스테레오로 얻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겹쳐지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 항상 그 두 번 다른 각도로 촬영되죠. 그리고 그 레이더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이더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그 동일한 대상을 다른 각도로 촬영을 하면 항공사진에서 사용되는 그 스테레오 매핑 개념과 유사하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그 레이더 그 스테레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스테레오 레이더도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역의 자료를 획득하지만 다른 관측 또는 다른 입사각, 심지어는 아예 반대에서 관측 방향에서도 찍기도 합니다. 그러한 레이더 영상을 활용해서 우리가 응용하는 것을 스테레오 레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스테레오 그 영상이 의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높이가 다르면 변이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대상의 높이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스테레오 뭐 이미징의 그 장점인데, 그 변이가 나타나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천저점을 포함해서 직하부를 촬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그 토포그래픽 디스플레이먼트 변이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반경 방향 외측, 보통 영어로 하면 radially outward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중앙을 중심으로 바깥 방향으로 방사 형태로 우리가 그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레이더에서는 그런 변이가 나타나지 않고요, 좀 한쪽 방향으로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한 줄 한 줄 따로따로 측정하기 때문에 변이도 그 줄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레인지 방향으로만의 변이가 스테레오 레이더에서는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석에 활용을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반대 관측 방향으로 opposite direction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또는 하나는 뭐 남쪽에서 찍었다 그러면은 서로 opposite 그 look direction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스테레오 쌍이 굉장한 대조를 보이죠. 왜냐하면은 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쪽 그 경사면은 아예 그림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각적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반대 관측 방향은, 이런 것들은 그 사실은 그 산악 지형에서 같은 경우는요, 대상의 반대편에 그림자를 보이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데, 그 반대 관측 방향의 스테레오 레이더는 사실은 스테레오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테레오 효과가 되려면 동일한 그 고도에 있는 대상이 다른 변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예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하는 거는 그 무슨 극적인 지형 효과는 보여줄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스테레오 레이더 같은 경우는요, 주로 얘기할 때 우리는 동일 방향 스테레오 영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같은 방향에서 조금 다른 각도,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그 레이더 그 자료죠. 이러한 그 동일 방향 스테레오 영상들은요, 임업 분야나 또는 지질 분야에서 해석을 지원하고 또는 지형 지도를 형성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그 스테레오 레이더도 역시 그 항공사진의 그 스테레오 이미징과 마찬가지로 주된 목적은요,
거리 측정 또는 높이 측정입니다. 사실은 즉 거리 측정이나 그런 그 소위 지형의 높이를 추정하는 그런 스테레오 레이더를 보통 레이더그라메트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항공사진에서 우리가 스테레오로 그 측량할 때 쓰는 그 사진 측량 기법인 포토그라메트리에 그런 대응되는 그런 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그 크기 또는 거리 높이 측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그 스테레오 레이더가 좀 고급 응용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사실 굳이 뭐 설명할 그 필요가 없어서 그 자세한 내용 얘기는 안 했지만 동일한 대상을 다른 그런 위치에서 촬영했을 때 둘 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레이더 영상인데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지역이 바로 우리가 그 추가적인 높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급 레이더 응용은요, 간섭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페로메트리. 사실은 그 레이더 응용 분야 중에서 요즘에 가장 큰 각광을 받는 분야는 사실 이 간섭 기법이에요. 인터페로메트리. 이 기법 자체의 원리나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법,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들 수준에는. 그렇지만은 왜 이게 가능한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해가 쉽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간섭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런 간섭 기법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지형의 높이를 추정하는데 아주 진보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그 대상의 높이를 측정해 줍니다. 그 간섭 기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상. 이는 빼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페이지를 요 앞칸에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위상. 페이지가 위상이라는 건데, 이 위상이라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다 알다시피 웨이브, 파동을 설명할 때 파동의 이런 높고 낮음은 파동의 앰플리튜드라고 부르죠. 크기. 그런데 그게 시작하는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다음부터 시작하느냐, 어떠한 모양부터 시작하느냐, 그 시작점을 보통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위상 차이를 측정하는 건데, 즉 동일한 파장과 주파수로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두 개의 파가 있으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그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웨이브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웨이브가 하나 있죠. 둘 다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모양을 보면 똑같죠. 즉 길이도 똑같고 파장이 똑같으니까 주파수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저 위에 있는 웨이브는 요 지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조금 다음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웨이브와 요 밑에 웨이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즉 위상차가 있는 겁니다. 위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위상차는 어떻게 메저링 하냐면 보통 그 한 파의 가장 그 피크점과 그 다음 파장의 피크점과의 거리 또는 시간차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안테나가 요 신호를 측정하고 또 다른 안테나가 요 신호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피크점의 위치 타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언제 피크가 나오고 얘는 언제 피크가 나오면 그걸 빼주면은 요게 위상차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위상차, 즉 하나의 시작점이 약간 다른 옵셋을 갖기 있기 때문에 이 두 파의 일치하는 지점, 여기서는 피크죠. 또는 마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 피크 지점 사이에 A라는 크기만큼의 옵셋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그 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걸 위상차라고 하고요. 이런 위상차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그 대상이 얼마만한 높이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그 소위 레이더 이미징에서 또는 레이더 인터페로메트리 간섭 기법을 쓰는 이 레이더 측정 장비에서는요, 레인지 방향으로 작은 거리만큼 분리된 두 개의 안테나를 씁니다. 지금 오른쪽 이 그림에서 보면은 위에 그 레이더 그 소위 접시 안테나 모양을 살짝 그려놓은 거예요. 두 개를. 하나 여기 그려있고 또 하나 그려있죠. 즉 위성 또는 비행기에 탑재된 두 개의 안테나가 있는데 얼마만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가지고서 그 소위 지구 표면을 이렇게 그 이미징을 쫙 스캐닝을 하겠죠. 그러면은 얘한테서 신호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하고 얘한테서 그 대상으로부터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하학적으로 요 A라는 길이만큼을 더 이동해야지만 그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를 이렇게 위상차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에 따라 변하냐면 이 지구 표면의 높이에 따라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섭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 인터페로메트리에서는 그 서로 일정한 간격, 그 레인지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레인지 방향은 측정 방향입니다. 측정 방향으로 작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개의 안테나로부터 우리가 모든, 이건 지금 하나의 지점만 지금 예를 든 거죠. 사실 촬영은 이 레인지 방향 전체에 대해서 촬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상도 셀로부터 반사를 기록하고, 때때로는 그 두 개의 안테나가 같은 플랫폼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즉 비행기를 가지고 한번 긁고 조금 옆에서 다시 한번 긁어도 돼요. 그리고 뭐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즉 그 동일한 그 센서로부터, 그렇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패스에서 그 데이터를 취득한 후에 그것의 위상차 페이즈 디퍼런스를 메저링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두 반사의 차이에 그 나타난 그 위상차를 알면요, 그 위상차로부터 경로의 길이 차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면 그 사용한 파장 정도의 정확도, 우리가 레이더에 사용하는 그 신호, 그 마이크로웨이브의 파장대역이 센티미터 단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센티미터 단위로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 최근에 뭐 신문지상에서, 최근이 아니라 한동안 됐죠. 뭐 백두산이 뭐 화산에 폭발 조짐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다 들어갔다 한 적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백두산을 인터페로메트리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두산의 모양이, 높이가 센티미터 단위로 또는 그 더 정확하게는 약간의 밀리미터 단위까지도 움직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부풀어 올랐다 아니면은 뭐 사그라들었다 뭐 이런 거를 센티미터 단위로 보고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그 정도로 정확한 게 바로 인터페로메트리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터페로메트리에서 우리가 측정한 위상차를 칼라로 그린 게 인터페로그램이라는 요 그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소위 그 물 위에 기름 떠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소위 기름띠 같은 현상이 보이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사실 그것도 간섭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모든 그 같은 색깔은 같은 위상차를 나타내는 거고요. 색깔이 근데 반복되는 이유는 위상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상차는 맥시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상차이는 요 파장 길이만큼이 맥시멈 위상차예요. 그죠? 파장보다 더 커지면 다시 작아져요, 위상이. 왜냐면은 서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겹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위상차를 측정하면 이와 같이 마치 등고선처럼 어느 부분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굉장히 천천히 변하기도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위상 차이는 결국에는 고도의 차이예요. 고도 차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등고선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고선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급경사고요. 등고선이 널리 떨어져 있으면은 천천히 변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역으로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높이로 환산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그 계산 방식이 알고리즘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고리즘을 다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위상차를 고도 정보로 바꾸어서 지금 밑에 3D 퍼스펙티브 뷰로 한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의 높이를 칼라로 지금 코딩한 다음에 그 3차원적으로 옆에서 약간 그 눕혀서 한번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색이 높은 지역이고 초록색이 약간 좀 더 고도가 낮은 거고 파란색이 고도 낮은 건데, 이와 같은 모든 서피스에서의 고도 정보, 즉
엘리베이션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센티미터 단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인터페로메트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는 거기 지구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무슨 DM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료를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게 있으면 그것들은 다 이런 인터페로메트리로 구한 그러한 고도 정보일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자, 세 번째. 분극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폴라리메트리. 이거는 사실은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파장의 종류가 레이더에 다양하게 있다고 얘기했고, 또한 분극 방향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설명을 할 때 쓴 건데, 그 분극 성질을 활용해서 대상을 좀 더 정보를 측정하는 그런 분야를 Advanced Radar Application 중에 하나로 또 봅니다. 말 그대로 분극 측정은요, 즉 레이더 시스템의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분극 사이의 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버티컬하게, 즉 수직으로 이렇게 분극시킬 수도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또는 H로 표현된 호리존탈하게 수평 방향으로 이 전기장을 우리가 분극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의 분극 방향으로 송신을 하거나 또는 수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거를 약자로 우리가 호리존탈은 H로, 그리고 버티컬은 V로 우리가 표현한다 그랬는데, 이런 대부분의 레이더들은 둘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분극 방향으로 마이크로웨이브를 전송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분극된 후방 산란 신호를 측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중 분극 레이더라고 얘기하면, 멀티 폴라리제이션 레이더라고 하면은 H 또는 V 방향으로 보내고, 받을 때는 like polarized나 아니면 cross polarized, 그러니까 같은 분극 방향이나 아니면 교차 분극 방향으로 반환된,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HH와 VV는 소위 like polarized 시스템이고요. HV와 VH, 앞에 게 송신, 뒤에 게 수신인데, 반대 분극 방향을 측정하면은 우리가 교차 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컨비네이션의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유사한 그림이긴 합니다. 지금 요 그림에 사실은 각각 프레임마다 오른쪽 상단을 보면 좀 작은 글씨긴 합니다만 HH라고 써 있고요. VV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HV라고 써 있어요. 즉 동일한 대상이지만 호리존탈 분극 송신, 호리존탈 분극 수신, 그리고 VV는 버티컬 송신, 버티컬 수신, 그리고 여기에 HV라고 되어 있으니까 호리존탈 송신, 버티컬 수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분극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서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얘네들을 각각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컬러 코딩에서 컬러 코딩으로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이게 색깔을 띠게 됩니다. 색깔을 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상대적인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HH가 상대적으로 크면은 붉게 나타날 거고요. VV가 상대적으로 크면 초록색으로 나타나고요. HV가 상대적으로 크면 블루 컬러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러 코딩만 보고도 우리가 이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거를, 또는 서로 다른 대상의 특성이 레이더로 우리가 측정됐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시사하는 그러한 소위 디스플레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물의 종류와 소위 성장 상태를 비교하고 싶을 때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극 레이더는요, 수평 및 수직 분극, 그리고 그것을 전송 및 수신할 수 있고, 이러한 분극의 네 가지 조합을 수신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HH, HV, VH, VV 등이죠. 이러한 분극 채널의 각각은
서로 다른 표면 특성과 속성에 따라 민감도가 변화하는 거죠. 요 각각 하나하나는 표면 특성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중 분국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대상의 식별과 구분을 개선하는데, 즉 이 컬러로서 색깔이 다르면 다른 대상이거나 다른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편광 레이더는요, 각 편광 방향의 신호의 크기 기록 외에도 사실은 위상 정보도 추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메저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폴라리메트리 장치에서는 인터페로메트리처럼 위상도 측정을 하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상 특징도 결국엔 또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른 표면 특징의 분극 성질을 특성화하는데 분극 정보뿐만 아니라 위상 정보도 활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어드밴스드 된 좀 고급 레이더 응용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항공대 위성 레이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광학 센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탑재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특히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광학 센서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얻는 이미징 레이더도요, 항공기에서 우리가 탑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주선에서 탑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이미지 활용에 따라 플랫폼 두 가지 유형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광학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촬영하면 해상도가 좋고요. 그죠? 공간 해상도가. 위성에서 촬영하면 멀리서 촬영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위성 레이더는 또 달라요. 얘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싸라는 기법을 쓰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가 플랫폼의 고도에 독립적입니다. 즉 고도가 높아졌다고 해상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더 넓게 퍼져서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소위 집중해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싸라는 프로세싱 기법 때문에 해상도가 항공 경우나 우주선의 경우나 모두 똑같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굿뉴스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아주 그냥 몇 년 전에, 그리고 십몇 년 전에 우리가 보낸 우주선, 무슨 보이저나 이런 데가 소위 태양계 바깥에 외부에 있는 플래닛들을 촬영했는데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걸 보내오는데 멀리서 촬영한 건데도 좋은 이유가 다 그런 싸 기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소위 레이더, 소위 합성 계구 레이더 기법을 쓰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서도 굉장히 좋은 해상도를 얻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별로 차이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차이가 있어요. 공간 해상도는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의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관측 구도와 관측 폭은 고도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즉 바라보는 각도라든지 그리고 바라봤을 때 촬영되는 관측 폭, 촬영 폭이죠. 얘네들은 또 크게 달라져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수키로, 높아봤자 수십 킬로인데 수키로 상공에서 촬영하는데 얘는 관측폭을 조금 넓게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넓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한 씬이 요 정도 됐으면 하는 크기가 있는데 50에서 70km 정도의 관측폭을 얻기 위해서는 항공 레이더는요, 각도의 차이가 60도에서 70도까지 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각도차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오른쪽 이 그림을 잘 보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더로 사이드 루킹 스캐닝을 할 때 옆을 바라볼 때 관측폭이 한 50km에서 70km 정도를 레이더 빔이 포함하려면, 즉 이 비행기의 고도 높이가 이 관측 폭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near range 파트에서의 입사각이 한 A 각도 정도라면요, far range의 경우에는 입사각이 굉장히 커져요. B처럼. 그러니까 이 입사각의 변화,
즉 far range의 입사각 빼기 near range의 입사각의 그 크기가 60도에서 70도 정도까지 아주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측 그 폭에 따른 입사각의 차이가 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입사각 또는 관측각 또는 표면 대상의 후방 산란과 이미지에서 그들의 표시에 큰 영향을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입사각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입사각이 크면 부드럽게 보이고 부드러우면 어둡게 나타난다 그랬죠. 레이더에서는 그런 영향이 당연히 따르고요. 더군다나 그 지표에 그 높이 변화가 있으면 토포그래피의 영향이 있으면 그것의 영향은 더 극대화되죠. 예를 들어서 포어쇼트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이오버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섀도우 효과들이 더 극적으로 막 변해요. 그 레인지 방향으로. 그래서 이미지 특성들이 큰 입사각 범위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항공기 탑재된 레이더의 그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 그에 비해서 위성에 탑재하면은 사실 그러한 단점이 좀 사라지긴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우리가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요 보통 그 많게는 그 10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항공기 고도보다 한 100배 이상 높은 데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 구도 문제의 일부가 좀 사라지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수치적으로 보면요, 아까 얘기한 그 동일한 그 넓이 한 50에서 70km의 관측폭을 얻기 위해서 near range에서의 입사각과 far range의 입사각의 차이가 그 위성 탑재체의 경우는요 한 5도에서 10도, 15도 정도, 그러니까 커야 그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넓은 관측폭을 이미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입사각의 그 변경이 한 5도에서 15도 정도로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관측폭 전체에 걸쳐서 균일한 그 레이더 조명이 제공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엔 우리가 그 피하고 싶은 별로 그 원하지 않는 입사각 변화에 따른 그 영상 변화, 보통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또 몇 가지 우리가 그 장단점이 더 있어요. 자, 볼까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요, 물론 그 영상화 구도 문제는 좀 예민해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관측각도와 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융통성이 그 대신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행기를 우리가 그 어느 방향에서든지 대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관측 각도나 방향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영상화될 그 특정 지형에 그런 그 구도를 아주 최적화할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look direction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선형으로 모양이 있을 때 그 선형 그 방향에 수직되게 촬영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그 대상의 그 형상에 맞춰서 그 방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이상의 관측 방향에서 이미지를 획득해서 그 효과 중에 일부는 뭐 감소한다든지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구도 설정에. 그리고 또한 그 항공 레이더가 하는 장점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그 비행 조건만 맞으면 돼요. 그죠? 뭐 폭풍이나 아니면은 뭐 스톰만 아니면 거의 아무 때나 그 비행기를 띄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면은 그 궤도 패턴에 따라서 항상 촬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그 데이터 취득에 있어서 항공 레이더가 갖고 있는 유연성은 좀 그 갖고 있지 않은 한계가 그 소위 위성 레이더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위성 레이더와 항공 레이더의 장단점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래요. 위성 레이더 같은 경우는요, 항공 레이더보다는 당연히 더 넓은 영역을 측정을 합니다. 굉장히 고도가 높기 때문에 빔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고요. 그리고 더
빨리 당연히 한 번에 넓은 지역을 측정하니까 더 빨리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관측 구도를 제공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위성의 그 포지션과 그리고 위성의 그 위치 그 정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항공 플랫폼으로는 그 가능한 정도로는 자주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궤도 변수와 관측 구도의 유연성 및 관심 지역에 따라서는 위성 레이더도요 어느 정도 자주 할 수 있냐면 하루 정도로 짧은 재방문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그 기술로요. 그리고 항공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그 환경 조건뿐 아니라 속도 및 항공기의 움직임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합니다. 즉 항공기 자체가 언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날아다니자. 그렇지만 아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인공 잡음 또는 항공기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기하학적인 위치 오류가 생기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아주 정확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위치 결정 장비 같은 고급 영상 처리 장비가 함께 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 대기 난류 운동, 우리가 보통 에어 터뷸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난류인데 그러한 그 변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정이 그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게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항공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의 움직임과 환경 조건 변화에 따라서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만 위성은 그런 거는 없어요. 알다시피 대기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유형의 운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궤도의 위치는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GPS를 쓰기 때문에 위치 정보는 또 굉장히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와 그리고 스테이블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위성 레이더도 고려해야 될 건 있어요. 왜냐하면 위성 탑재체는 굉장히 그 멀리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곡률 같은 요인들은 고려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큰 지역에 대해서 그 우리가 촬영하기 때문에 그 촬영 중에 지구가 움직인 거에 관한 것과 그리고 지구의 그러한 그 곡률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소위 기하학적인 보정을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러한 차이가 위성 레이더에 추가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위성과 그리고 항공기 탑재체에 따라서 그 다른 그런 특성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해상도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 즉 항공 시스템이든지 위성 시스템이든지 그 해상도에는 SAR라는 기법을 쓰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는 그 고도의 독립적이라는 아주 특이한 사실이 위성 레이더, 그러니까 이미징 레이더에 존재하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뭐 관측 구도에 따른 그리고 관측 폭, 그 관측 각도 그리고 그 소위 탑재체의 안정성 등등에 관한 문제점 또는 단점과 장점이 서로 상반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알고 있으면 그 우리가 앞으로 그 사용하게 될 그 레이더 이미지의 그 해석을 할 때 많은 좀 더 깊은 이해가 그 될 겁니다.